자, 2020년 12월 31일, 12월 마지막 날. 2020년 마지막 날. 대망의 라스트 데이. 2020년을 불과 1시간 14분 앞두고 시작한 썰방입니다. 호 선생님 어서오세요. 참 올해 참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또 마지막이 오네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싶었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알렌처님. 다들 정말 좀 힘들었을 거야, 아마.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좋은 날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들 힘들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 사연 적어주세요, 알렌처님. 다들 뭐 이따위 해가 다 있냐? 어떻게 이런 그지 같은 애가 다 있냐? 다들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힘들고, 돈 버는 사람도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 더 힘들고, 서비스업 하는 사람 더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다 힘든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해가 1시간 13분이면 끝납니다. 1시간 13분. 그 메일로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메일로. 자, 우리 저 매니저분 메일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1시간 13분 뒤면 정확하게 이제 2021년이 됩니다. 근데 2021년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을 겁니다. 사실 2021년 되면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돼요. 강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부푼 희망을 안고 있는데 오히려 부푼 희망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방송에 누누이 얘기했고 썰러도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2021년은 지금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비상입니다. 내년에 3단계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데 갈지 안 갈지 거의 직전이잖아, 맞죠? 3단계 가버리면 진짜 밖에 못 돌아다녀요. 서울 같은 경우에 밤에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긴장 타야 돼. 그러니까 2021년 되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맨날 3단계 하니 많이 사람들 오히려 3단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빨리 3단계 해가지고 조기에 좀 해결합시다.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에. 수도권 아예 그 제어 자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됩니다. 아싸 이럴 바에는 그냥 다 장사 접고 그냥 다 밖에 나오지 말고 3단계 시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년 2021년 되면 3단계 할 수 있는 거야, 서울에. 서울 사는 사람도 한번 3단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집구석에서 안 나와봐. 어떻게 되는지. 마음대로 이동도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봐봐.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 올해보다. 그리고, 지금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도 안 좋죠. 그리고 뭐, 기업 채용도 올해보다 더 적게 뽑을 수도 있고, 기업들은 아마 지갑 안 열 거예요. 돈은 안 풀 겁니다. 뭐, 잘 되는 게 있어야 풀지. 잘 되는 게 있어야 풀지 않습니까? 사기업이 바보입니까? 이윤도 안 나오는데 사람 뽑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뭐 많이 뽑는다고 하잖아. 사실 이건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오히려 뭐 올해만큼 뽑는다고 하던데 돈이 어디 남아 돌아서 그만큼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기업들은 오히려 채용 규모를 줄인다고 난리인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내년엔 더 빡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으시고 무조건 잘 풀린다는 생각보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냉정하고 편견심을 유지하면서 바라보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입 빨린 얘기 못해요. 이게 제 장점이 단점인데 저는 없는 얘기 지어서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그럼 본격적인 설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2020년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은 김동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꾸준하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올해 마지막 고민 사연을 올해 마지막 날 고민 사연을 본인이 스타트를 딱 끊어주시네요.
이분 말고 또 사연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 뒤에 없으면 이제 마지막 날 장실하는 거예요. 아무튼 네, 사연을 보내주신 김동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관련하여 사연이 올해 초에 끝날 줄 알았으나 구직을 다시 하는 상황이 되어 또 겪은 게 있어 남겨봅니다. 어제 면접 두 곳을 갔다 왔습니다. 한 곳은 오전, 다른 한 곳은 저녁 6시였어요. 처음에 갔던 곳은 그곳은 업종은 영어책과 관련된 유아 도서 판매하는 곳이고요. 원래 인사청무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일하면서 계산서 정산도 같이 다 해보다 보니 연관이 된다 판단하여 냈었습니다. 물론 다른 공고도 있었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지 않았는데 그중 하나는 온라인 사업부, 오픈마켓 관리, 제휴 관리, 유통구매 관련이었습니다. 면접 보는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만 급하게 뽑으려 했는지 그 전날 저의 이력서를 뽑아오게 했고 이력서는 제대로 본 건지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려는 건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를 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그 부서는 제가 경력이 맞아서 경력 인정도 되고 하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피하였는데 결국 그렇게 상황이 되어 가더군요. 그 회사도 사실 평은 크레딧 잡에서 보고 체해가 없다는 내용을 좀 보고 인지하였으나 정말 체해가 없었다는 것이 느껴졌었고 31일 오늘까지 합격자에게만 연락 주고 아닌 사람은 연락을 안 주겠다 하여 간만 봐서 그냥 안 올 거 알고 잤더니 정말 안 왔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근무 시간은 8시 반에서 8시 반까지인 곳이고 복지 조건에 저녁 식대 제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일 좀 구해보시거나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녁 식대 제공 뭔지 아시죠? 야근은 거의 패시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부터 좀 에러였어요. 아침 어렵다 하니 저녁으로 바꿔버리다니 물론 일 마치고 시간이 된다고 하긴 했지만 정말 저런 곳은 흔치 않다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면접을 간 이유는 있었습니다. 면접 감도 좀 익히고 인터넷의 평이 정말 맞는지 직접 체크할 겸 해서요. 예전에 잡크레딧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의외로 그런 것은 적은 것은 대부분 퇴사자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점만 좀 적겠죠. 그러다 보면 단점이 드러나니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오해하지 않으려고 참고만 하고 면접을 보러 간 겁니다. 정말 여기는 평가 맞는지 틀린지 보기 위해. 면접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봤는데 그때 대표의 모습이나 분위기가 딱 봐도 워커홀릭에 찌들어서 직원 부려먹겠다 싶은 마인드가 아주 강했고 예전에 대구의 조소 사장과 거의 모습이 흡사했습니다. 대표이사실로 불렀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거리로 쌓여있던. 그리고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7시가 되어도 아무도 퇴근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7시에도 면접을 볼 사람이 있었다는 점. 네, 이런 것은 취업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주 52시간이 활성화되어 가는데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됩니다. 가면 절대 안 되죠. 차라리 알바가 낫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마스크도 안 끼고 사람을 대하였고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 저는 정말 선입견을 가졌었네요. 이렇게 두 곳을 하루만에 어제 갔다 왔네요. 사실 지금 시기가 시기여도 일할 곳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고만 잘 뒤지면 그나마 낼만한 곳들이 제법 보이더군요. 현재 50곳 정도 지원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각 회사마다 맞춤 이력서는 못 쓰고 예전에 써둔 틀을 그대로 냈죠. 아참, 그래도 업종에 관련된 곳에 맞게 내다 보니 내용이 정말 부실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현재 경험한 업무 내용 좀 더 추가한 정도네요. 시기가 1년도 안 되다 보니 지방 특히 경상도 대구 구미 쪽은 정말 일자리 없어서 구하기 힘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낫네요. 2021년에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것 같으면 좋겠네요.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고 부모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연이라고 봐야 될지 후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연과 후기가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단 이분이 면접을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번 달만 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 혹시 완전히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김동님은 이제 자유 몸입니까? 아직 남았나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 일하고 있다고. 언제까지? 1월 달까지 일하는 거죠.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현재 회사를 나온 건 아니에요. 완전히 나온 건 아닌데, 음, 완전히 나온 건 아닌데, 어, 이제 곧 나와야 되는 거죠. 1월 21일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원래 회사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김동님한테 어떤 제의를 했습니다. 그 팀장이나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냐. 그 천안 쪽에 그 서울에서 저분이 일을 하고 용산 쪽에서 이제 사무실 일을 하는데, 팀장이나 사람이 천안 쪽에 일거리가 있으니 김동님 보고 거기서 자취방 이제 차려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자. 근무지 옮기자는 거죠. 근무지 옮기는 김에 아예 그쪽에 짐 싸가지고 글로 가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김동님한테.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제의를 할 거면 다 하지 왜 김동님한테만 딱 저격하듯이 딱 너 천안 너 같이 가자. 근데 김동님이 못 가겠다고 거절했어요. 못 가겠다고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권고사직 비슷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혹시 김동희 나갈 때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실업급여 받게끔 해준답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럼 됐네. 나는 좋게 나가는 거네 그러면. 무조건 나가는 게 나쁘다. 그렇게도 좀 볼 수 없는 시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1월 22일까지 일하고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김돈님한테 말씀드리자면 급하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네. 급하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월 22일까지 일을 해야 되고 실업급여 몇 달 동안 또 받을 수 있으니까 4~5달 동안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급하게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동리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타지에서. 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현재 이제 원룸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을 현재 월세를 한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021도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많이 후원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후원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태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2020년 정말 안 좋은 일 많았는데 수고 많으셨고 후훌 털고 2021년 잘 맞이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음,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뭐냐면 이제 저분 같은 이제 김동희 같은 경우에 집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월세가 아니라서 월세가 아니라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지역 가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 방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든 일자리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서울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서울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무실이죠, 사무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면접을 본 지역이, 아, 면접을 본 파트가 다 사무실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김동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은 편하게 가져라. 급하게 가질 필요 없다. 마음을 차분하게, 급하게 가질 필요 없습니다. 급하게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급하게 구하면 안 좋아요. 급하게 구하면 안 좋아.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말에 좋은 일자리는 안 나올 것이다. 연말, 연초에 절대로 좋은 일자리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일자리는 뭐냐? 땜빵이 땜빵.
땜빵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실업급여 받을 만큼 받고 나오시면 좋을 거예요. 실업급여나 타먹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타먹을 수 있는 거는 잠깐만 왜 이래 또 진짜 타먹을 수 있는 거는 타먹으세요. 타먹고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돈 생각보다 우리가 좀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구직할 때 불리한 거 없어요. 뭐가 불리합니까? 다 받는 건데 나라에 주는 건데 그거 무슨 기업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업급 반사 한둘입니까? 거의 몇백만 명 되는데 몇백만 명 되는데 뭐 그럼 타먹어야죠. 일반 사람이 고용보험 타먹을 수 있는 게 산업재해하고 실업급여 아닙니까? 두 가지. 근데 김동님은 뭐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산업재해는 못 타먹고 그러면 타먹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 아니잖아요. 그럼 실업급여 타먹어야죠. 그럼. 솔직히 여러분들 그 고용보험 그렇게 돈 많이 내도 막상 타먹기 힘들잖아, 맞죠? 어디다 돈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매달 얼마씩 돈 내는데. 그럼 타먹어야죠, 그러면. 네, 타먹어야죠. 타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죠. 그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단지 이제 실업급 받을 때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겁니다. 아침 일찍 가야 될 거예요. 실업급을 만약에 탄다고 하면. 뭐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대기열이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실업급여, 너도 나도 실업급여 타먹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실업급여 타먹은 사람들 나이를 보면 20대가 전년 대비 2배 늘어났다고 2배. 네, 전년 대비 2배 늘어났어요. 30대가 한 50에서 60인가 그래 늘어났는데 20대는 100% 곱하기 2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아마 김동인 또래 사람들은 아마 줄 서가지고 많이 타먹을 거예요. 네, 2배입니다. 20대가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요. 자기 발로 나오면 실업급여 못 타먹습니다. 보통 있잖아요.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회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퇴사하겠다. 자진 퇴사하면 못 먹어요. 실업급여 조건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보낸다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나오는 경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먹는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기보다는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가 망해서 타먹었다는 거죠. 올해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망해서 못 다녀서 이제 실업급여라도 타먹으려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님 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퇴사하신 건 잘한 거예요. 퇴사하신 건 잘한 거고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편하게 먹어요. 근데 그 회사 웃기지 않습니까, 김동님? 왜 여직원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님 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남녀 차별이 엄밀히 따지면. 아니 이제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남자도 여자든 간에 여자도 이제 있잖아요. 기계 돌리고 해야 돼. 여자들도 먹고 살려면 기계 돌리고 해야 돼. 여자도 무슨 평생 사무실만 있으려고 그러나? 언제까지 사무실이 남아 있는다고 생각하지? 이것도 잘못된 거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 왜 사무실에 다 붙어 있으려고 그래? 팔다리 멀쩡한데. 택배 가도 뭐 바코드만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또 뭐 10kg는 아니라도 5kg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왜 못 들어? 그럼 몸무게 왜 나가는 거야? 팔다리 근육이 왜 붙어 있어? 안 그래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남자가 해야 되는 것도 여자가 해야 돼요. 이제 남녀 구분이 없어져. 근데 여자들은 그거 지고 안 놓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고 취업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괜히만 합니까, 여러분? 그 여자분도 좋댔어요, 이제. 김동님. 그 여자분도 좋겠어. 왜냐? 주임캐버 월급 얼마나 주겠어, 월급. 보통 중소기업 같은데 여자분들 직급 안 올려줘요.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여자들 직급 아무리 올려봐야 대리에서 끝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니 올릴만한 명분이 있어야지. 사무실 일밖에 안 하는데 뭘 올려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무실 일한 사람한테 직급 안 올려줘요. 내가 어? 이거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여자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거는 제가 간이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사연하고 살고. 왜냐하면 여자분들 이렇게 하면 점점 자기들이 일거리가 없어져요. 여자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나중에 어디가 써먹지도 못해. 이게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여자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편한 일, 힘 안 드는 일 이런 거 골라 하는데 그러면 할 거 없어 나중에. 아 그럼 나중에 젊으니까 뭐 써주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써줄 거라 생각합니까? 왜 써줍니까? 자기보다 더 이쁘고 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PC방 아르바이트 할 때 뭐 40대 써줍니까? 여자분들? 안 써주잖아요. 20살, 21살짜리 써주잖아.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은 게 바보가 아닌 게 왜 안 올려주냐 하면 이것도 차별이라 볼 수 있는데 올려주려면 올려줄 만한 어떤 성과나 명분을 만들어야 돼. 그 사무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한정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올려주려면 현장 일을 한다거나 현장 일을 마스터해가지고 뭔가 멀티플레이어나 기술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따온다.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에 소질이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무실은 솔직히 중소기업 업무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그거 잘한다고 무슨 뭐 회사의 전부를 막 쥐고 흔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는 그거죠. 영업이죠. 영업. 영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에서 뭐 몇 억짜리 오더를 따온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현장은 사무실을 마스터해가지고 두 사람 모서 하나 한다거나 어, 납기 잘 맞춰준다거나 보통 이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안 되잖아.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일이 어렵긴 한데 이게 있잖아요. 일이 처음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 올라가요. 그 수준에서 안 올라가. 사실 중소기업 사무실 하는 게 뭔데? 급여명에서 관리, 출납기록부, 뭐 시제, 은행 돈 뽑아오는 거, 심부름, 커피 타오는 거, 비품 채우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 출납부 정리하고 장부 정리하는 거. 저도 해봤거든요. 거의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빡세고 막 두서 없어도 1년 지나잖아요. 똑같거든, 이게. 이 로테이션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 고인물이 되는데, 오점 입장에서 이런 고인물한테 돈을 계속 올려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공무원 시험 발악하면 되지. 아니,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도 소나무지기라 해가지고 계속 옮기잖아, 맞죠? 옮기잖아요.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고인물이 많아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아마 그 여자 시청자분들은 듣기 싫어할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 김돈님 그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까지 올려주겠어요? 어디까지 올려줄 것 같아요, 그분들? 잘 나오신 거야. 잘 나오셨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하세요. 편하게 있다가. 그 사람들하고 연락처 난 그 버릇이 있는데 나오면 무조건 연락처 지워요. 카톡 기르도 지워. 단톡방도 빠져나와. 그거는 있잖아요, 김동님. 그거 나쁜 거야.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더 위험한 게 대체 가능해. 대체 가능해. 그리고 사무실은 경력으로 웬만하면 잘 인정 안 해줘요. 인정 못 받아. 보통 경력 인정받는 일들이 현장과 기술이에요.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 생산지가 약간 똑같이 취급받아. 그래서 사무실만 하면 이 월급이 잘 안 올라요. 안 오른다니까. 주인 캐봐야 월급 얼마나 오르겠어? 한 10만 원 오르나? 그밖에 안 올려줄걸요 아마? 그래서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나오신 거 잘하셨고 어, 마음을 좀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동님한테. 뭐 딱히 크게 드릴 말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냥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어 어차피 1월 20일까지 일하고 실업급여 한 4-5살 타먹을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지내세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아마 봄 때까지는 아마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군데 구한 것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음, 잡부네 잡부. 두 개 다 잡부네요. 원래 총무가 잡부입니다. 중소기업 총무는 잡부예요. 네, 잡부예요. 대기업도 잡부인데 대기업은 그래도 파트가 나눠져 있죠. 대기업은 총무 안에 인사, 뭐 자재, 격리 나눠져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이 인사, 격리, 자재를 다 해요. 여기 보면 재고 관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올려 보니까 네, 재고 관리 이것만 하겠어요? 이것만 하겠어? 다른 것도 하겠지. 그리고 이런 데 가면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남자니까 뭐 옮기는 것도 시키고 왔다 갔다 시키고 다 하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을 뽑는다는 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지금 시즌이면 다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한정아님하고 김동희 반대로 생각해. 지금 연말이잖아. 나가면 추워요. 춥고 갈 데 없어. 갈 데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나갔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여기 나가서 뭐 당장 일자리 없어가지고 내가 궁핍하더라도 살고 봐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안 나가려고 하거든. 연말이면 일자리가 없고 이직이 바로 안 되니까 나가면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서 사람을 뽑는다는 건 그만큼 웬만한 사람들 버티기도 존나 빡시고 일자리 질이 안 좋다는 거죠. 예.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원래 나가려고 마음먹던 사람도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힘들다 곡소리 많이 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갔다는 건 그만큼 족바지 고생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 김노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 님 단인 이제 곧 퇴사할 회사에 회사에서 이제 인수인계 받고 일할 사람도 질 안 좋은 일자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도 어떻게 보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그분은 재수 없는 게 님은 서울에서 일하고 그래도 나갔지만 그 사람 천하문에 간다면서요.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분도 내가 봤을 때는 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김동님보다. 자, 아무튼 김동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좋은 경험 하셨고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일종의 거두시고 일단 지금 바로 구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일단 편하게 좀 지금 시기를 좀 너무 안 좋게 보기보다 좀 즐기면서 실업급여 좀 타먹고 그러면서 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좀 기다렸다가 지원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이라서 그래도 좀 구하기 쉬울 거예요. 쉽다기보다는 수월할 거예요. 지방보다는.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